네, 안녕하세요. 12월 22일 주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이닉스 수익 내신 분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좀 수업 내용이 좀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많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씩이나 했구나 싶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나 업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 주말에, 그러니까 엊그제 주말 말고 그한 열흘 전에 제가 어 당장 폭락은 안 올 것 같다. 왜냐면은 주식이 그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따다다다. 이때쯤이죠. 요때. 그러니까 조금 가까이 보면 요때쯤인데 그 지금 주식의 흐름을 보니까 그 당장에 폭락은 안 올 것 같다. 당장에 폭락은 안 올 것 같고 그 코스피 코스닥 그 움직임과 차트 모양이 당장에 폭락은 나올 것 같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다. 삼성전자 모양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가 사실은 장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니언스를 저번 주에 수익 냈었나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지니언스로 수익은 냈지만 사실 이, 이때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세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막판에 이제 종가 저가로 거의 끝났고 장세 코스피가 그러면서 이제 개파라 그러면서 이렇게 좀 21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것 같다가 종가 고가가 나오더니 사실 이때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이때가 저는 또 이렇게 폭락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또 시가가 장세가 워낙 좋지 않고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왜냐면 장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하이닉스가 뭐고 또 폭락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사실 하이닉스를 아침에 일찍 장세 폭락 나올 수도 있겠는데 매도를 드린 거였어요. 그러다가 근데 다행히 어제 그리고 어제가 또 미국장이 꽤나 미국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시간이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시간이가 전체적으로 한 1%, 2%다 빠졌었거든요. 모든 종목이. 그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질 때입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면은 좀 많이 빠지면 쉽게 표현해서 많이 빠지면 미국장이 안 좋아요. 실제로 미국 선물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그거에 의해서 다른 뭐 개미들이나 다른 그 기타 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 미국 선물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면 그날 미국 장이 안 좋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우리나라 장이 영향을 받을 테니 시간에서 주식을 좀 팔아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야 다를까 그날 그러니까 시간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진 날 미국 장이 마이너스 한 1.5%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세 뭐 다우존스고 나스닥이고 뉴욕증시고 마이너스 1, 2%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그라바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3, 4%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다 했는데 다행히 그날 오후에는 조금 반등해주고 끝나긴 했어요. 네, 다행히도. 그러다 어쨌든 그래도 그날 아침에 우리나라 장세가 굉장히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들어서 하이닉스를 매도로 드렸던 거였고 그랬는데 장세가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고 올라오는데 대신 이제 종가 때까지는 지켜봐야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이로닉이 튀어오르고 그래가지고
아, 놓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하이로닉은 어제 그렇게 가버렸으면 매수 안 드렸습니다. 그냥 놓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장세 때문에. 그래서 조금 1, 2% 먹고 끝내야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다행히 우리한테 살 기회를 주더라고요. 내려와 주더라고요. 아우, 정말 다행히. 그래서 어제 매수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세도 보면 다행히 이날 그 22선 위에 코스피가 견뎌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근데 대신 조금 어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마감한 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5일선이 아직 5일선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올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언제든지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야 되고 확실한 종목이 아니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은 우리나라 장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조심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렇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예. 대상선장에서는 진짜 누구나 다 돈을 벌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주식을 정말 잘 보고 멘탈 제대로 잡고 원칙 지키고 그래야지 돈을 버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장이 우리한테는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사실 자리가 더 안 좋았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와, 21선 너무나도 심지어 5일선, 21선, 61선 그 뭐냐 241선 다 물었기 때문에 야 이건 큰일 났다. 다행히 어제 좀 올라왔고 이제 오늘 이제 21선 위에 붙기는 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에도 사실 우리나라 종목들의 시간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선물지수가 좀 빠졌나 봐요. 오늘 미국장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어젯밤 미국장이 좀 반등을 해줘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그래도 아침 시가 시작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루이로닉도 오늘 시간 그 시초가가 조금이라도 개입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오늘 그렇게 날아갈 줄 몰랐어요. 예, 좀한 며칠 한 하루 이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 이렇게 장수 이렇게 반등해줄 때 빨리빨리 재료 내보내고 올려버려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장입니다.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아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지니언스랑 그 다음에 하이로닉 요 두 개다. 여기 두 개 가장 차트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니언스 하이로닉은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매수를 했고,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매수를 했고, 그 수익을 좀 많이 오랜만에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여러분들 좀 하나 보셔야 될 게 그 하이로닉 타점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이로닉을 지금 엑셀 파일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언제 처음 매수를 드렸냐면 잠시만요. 카톡방을 좀 봅시다. 아이러니 12월 16일에 처음 드렸네요. 그러면 12월 16일이면 언제냐? 이때거든요. 왜 이때 매수를 드렸냐면 이때 왜 매수를 드렸냐면 일단은 숫자 세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즉 뭐냐? 5일 기법인데 1, 2, 3, 4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요거를 노렸던 겁니다. 사실은. 사실 얘는 5일 기법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5일째에 무조건 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요 장대양봉 보이시죠? 여기 장대양봉.
요거 장대 양봉. 요걸로 말고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을 딱 절반을 그었을 때, 여기서 절반을 그었을 때 이 절반을 깨지 않더라고요. 이 장대양의 절반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딱 5일째가 되어서 매수. 네, 그렇게 들었더군요. 21선까지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사실 21선 내려와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장세가 별로 좋지 않으면서 결국엔 이 장대합방 51선을 깼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를 깨고 이때를 깼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 6,800원대, 요 6,800원대 여기를 주식이 깨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기서는 손절을 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렇게 또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확히 타점을 잡으시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이거 무너지면 손절,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날 거의 손절선 근처까지 왔었죠. 왔었는데 희한하게 사실 이날 기억하시죠? 되게 시간에도 안 좋고 엄청 안 좋았을 때 장세가 엄청 안 왔는데 하이로님만 여기서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가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 오전에 얘가 좀 빠지길래, 예, 아시다시피 매도를 드렸죠. 매도를 드리고 장세 지켜보고 다시 매수하자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아, 이렇게 출발해 버리면은 다시 매수하기 힘든데 라는 생각했는데 다행히 내려와줬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서 오늘 이날 먹고 팔았습니다. 아, 근데 아직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많아 보이는데 왜 벌써 좀 매도를 빨리 하시냐라는 생각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장세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줄 때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지니언스도 지금 50%를 날렸잖아요. 그때 사실 지니언스도 좀 오래 들고 있으면서 절반은 좀 들고 가봅시다 했는데, 사실 얘도 여기에서 이 50선을 사실 깼죠. 예, 깨면서 지금 옆을 기고 있는데, 사실 얘는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눌러주면서 이 5일선과 21선의 간격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때 5일선과 21선 간격이 굉장히 뭐랄까, 이격이 넓기 때문에, 간격이 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손절이 한다? 어 그래, 아깝긴 하지만 나머지 50% 매도하세요.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들고 있어봐도 되고, 예, 아직 거래를 한참 멀었기 때문에요. 예, 멀었기 때문에 요 눌림목을 주고, 사실 이 눌림목 줄 때 다시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50% 들고 있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로닉은 그냥 다 매도. 왜 다 매도냐? 티니언스 이미 50% 들고 있죠. 하이로닉도 50% 들고 있으면 또 종목이 또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수익 줄 때 그냥 먹고 빠지는 걸로. 자, 그럼 이제 하이로닉은 또 언제 좀 매매를 해야 되느냐? 얘가 이 상태에서 날아가 버리면요, 끝. 얘가 아직 거래량이 좀 덜 터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대로 날아가 버리면 우리 주식 아닌 거예요. 지니언스처럼 눌림목을 주면, 아, 그때 한번 매수 한번 해볼까? 그럼 매수 타점 언제 잡지? 이 정도는 고민해 볼 만한 그 정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하이로닉은 그때 미용기기 말씀을 드렸었고, 피부 의료기기, 미용기기 좀 말씀드렸었고, 미용기기 쪽이 수출이 엄청 잘 된대요. 엄청 잘 되고요. 11월 달에 피부 미용기기 관련해서 수출이 11월 달에 최고를 찍었고, 12월 달에는 그 11월 달을, 그러니까 역대 최고인데, 그 11월 달을 12월 달에 갱신할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사실상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이 굉장히 좋고, 옛날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화장품보다는 피부 미용기기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중국 관련주나 뭐 중국 그 왕인가 방문하거나 혹은 뭐 시진핑 방문한다는 이슈가 떴을 때 예전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화장품 관련주들보다는 이런 지금 이 하이루닉 잘 기억해 두세요. 하이루닉이 미용기기에서는 대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이루닉이 왜 대장을 생각합니까? 미용기기 중에서 차트가 제일 이쁘니까요. 제 기준에 지니어스처럼. 그리고 사실 그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제 종목의 그 뭐냐 제가 그 종목 중에 관심 종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관심 종목 중에 글씨 크게 좀 크게 안 되나? 예?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잠시만요. 글씨 크기가 조절이 안 되나요? 아, 확대가 안 되네. 보시면은 여기 대장 추적이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게 제 나름대로 좀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대장은 얘가 요 관련주들은 대장은 얘가 잡지 않을까. 얘도 올라갔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추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대장 추적주에 사실 요 하이로닉하고 한국 바이오젠 보이죠? 예, 이건 지금 좀 조정을 주고 있고 하이로닉하고 지니언스가 대장을 좀 잡지 않을까 하고 좀 추적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요거는 여기도 있습니다. 요 추적하는 주 중에서 추적하는 애들 중에서 대상처럼 움직임을 제 나름대로 수식을 짜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대장 추적 요게 나쁘지 않구나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미용기기 쪽은 굉장히 더 좋을 겁니다. 미용기기 쪽은 굉장히 더 좋을 건데 어쨌든 하이로닉은 다시 매수에 타점을 주지 않으면 어쨌든 매수 안 할 거라는 거 대신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로닉이든 지니어스든 내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테마가 될 거다. 내년에 2022년에 그 주목할 만한 테마는 뭐뭐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저번 수업 시간 좀 이어진 내용인데 반도체, 사이버, 보안, 정확히는 메타버스 관련 보안,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미용기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꼭 피부 관련 쪽은 아니고 어떤 미용 그런 쪽 관련 쪽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좀 기기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조금 그 괜찮은 종목들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아까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브리지텍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브리지텍은 제가 장세 안 신경 안 쓰고 예전처럼 자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했을 때는 오늘 무조건 브리지텍을 매수를 줬을 겁니다. 왜냐면 브리지텍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단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매수를 줄까 말까 고민했을 때가 딱 여기까지 와 있을 때였어요. 딱 여기까지. 딱 절반 정도. 그래서 저는 뭘 보고 있었냐면, 적어도 얘는 넘기고, 앞에 있는 정고 쪽은 넘기고 주식이 종료를 해야 또 타점을 잡고 들어갈 만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땡큐. 종가 고가가 나와주네요. 종가 고가 다음날은 당연히 조정을 주겠죠. 심지어 시간이 더 빠졌어요. 네. 그러면 얘는 타점을 어디쯤으로 잡을까? 일단은 오늘 미국 장세와 내일 미국 장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요 절반 정도, 요 절반 정도로 보이지 않겠느냐. 1차 타점은, 2차 타점은 요 정도.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여기가 1차 타점, 2차 타점, 세 번째는 여기 21선 근처, 여기가 3차 타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매수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 주식 놓치기 싫고, 그 다음에 꼭 매수해서 꼭 먹고 싶고, 그리고 나는 좀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 샀어요. 색깔을 좀 바꿉시다. 헷갈리니까. 여기서 1번에 샀어. 1번에 샀는데, 얘가 계속 더 빠져요. 그래서 21선까지 빠졌어. 그러면은, 여기 자리가 지금 5,900원, 800원 되는데, 5,900원 정도 되는데, 5,400원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 정도가 빠진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 정도 견딜 수 있어. 그 정도 조정은 각오하고, 얘는 어쨌든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1번을 매수하는 겁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2번은 그것보다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어떻게 10%가 무너지는데 견디냐? 한 5% 정도? 5일선? 이렇게.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1번으로 잡고 2번을 무너지면 손절 잡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2번에 2번 타점 잡고 3번에서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요 1, 2, 3번에 따라서. 나는 5일선 맞으면 살게. 2번. 대신 3일선 깨면 손절할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나는 완전 안전하게. 3일. 대신 3일선, 2일선과 3일선, 그러니까 즉 3일선, 죄송해요. 3번, 즉 21선. 3번에 가까이 왔을 때 사고 21선에 부딪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만약에 21선을 무너뜨리면 바로 손절. 그 손절선이 굉장히 짧겠죠. 그러니까 지금 타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같은 종목인데도 지금 탑점이 한 4개 나왔나요? 1번에 매수하고 2번 무너질 때 손절. 1번에 매수하고 3번까지 왔을 때 손절. 2번에 매수하고 3번에 무너질 때 손절. 그 3번에 매수하고 그 3번까지 왔을 3번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 손절. 지금 4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시드가 1,000만 원이야. 어쨌든 이렇게 100%야. 시드를 나는 내가 100%를 갖고 있어. 100%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나눠 사는 겁니다. 1번에서 한 30%, 2번에서 한 40%, 3번에서 약 30%. 이런 식으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1번에서 30% 샀는데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30%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어. 300만 원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수익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300만 원을 샀는데 그 2번까지 내렸어. 그래서 400만 원 더 사. 즉 물타기가 되는 것도 맞아요. 예, 약간의 물타기. 그 700만 원. 그리고 3번까지 내렸어. 그거 더 사. 300만 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서 사는 방법. 아니면 1번 300만 원 산 다음에 1번에서 출발할 것 같아. 그럼 바로 더 700만 원 사버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타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종목이고 똑같이 가는 종목이어도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타점은 자기 성향에 맞게 타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걸 언제 여러분들께 매수를 드릴 거냐? 그리고 저는 일단 오늘 미국 장세와 내일 장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연말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은 60위선 또 얼마 전에 고점 크로스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번 정도의 타점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번과 2번 사이? 예, 그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그 점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때 또 미세하게 들어가셨죠. 여기에서. 음,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리지텍이 어디 무슨 관련주죠? 얘도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 메타버스 한번 지나가지 않았느냐? 아니요. 메타버스는 지나가지는 않았고요. 지나가지는 않았고 조금 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한번 쉬고 한번 눌림목 주고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근데 브리지텍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요 박스권 제가 박스권 그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그었을 때 이 박스가 아직 좀 짧아요. 기껏해야 지금 4월부터 12월 지금 4, 5, 6, 7, 8, 9, 10, 11, 12 한 이제 8개월, 9개월 된 건데 짧아요. 1년 이상은 돼야 될 텐데. 1년 이상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그 한 이 정도가 더 한 개월 정도면 이 정도가 더 생겨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가 더 생겨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예.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니어스 하이로닉은 보시면은 한 1년 이상 됐거든요. 하이로닉 한번 볼까요? 요렇게 1년 이상 되죠. 작년 12월부터 지금 12년까지. 지니어스 볼까요? 지니어스. 지니어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년 되죠. 그래서 조금 짧은 게 좀 걸린다라는 점. 그래서 브리지텍은 내일 정확하게 보고 매수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브리지텍. 그 다음에 제조반도체 한번 볼까요? 저는 반도체 중에서 제조반도체를 조금 제조반도체와 지니텍스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조반도체는 지금 이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보고 있냐면요. 얘도 사실 여기에서 그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내려오면서 내려왔는데 어 이렇게 무너지면 여기서 고점 나와서 끝난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에서 상한가를 치면서 급격하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저는 어떤 자리라고 보느냐? 아직은 정비열이 아닙니다. 아직은 정비열이 아니라는 게 요거를 지우고 자, 얘는 아직 정비열이 아닌 게 지금 5일선, 21선 지금 122선이 2회사씩 데드크로스 냈고 61선 올라오고 있고 아직 정비열이 아니에요. 얘는 하이로닉에서 하이닉스 하이로닉 그래서 헷갈려. 지금 저는 이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죠.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 자리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조 반도체는 그렇다라는 건 이때도 아직 61선이 아래에 있었고 좀 아직 그 눌림목을 줬을 때 그래서 제도 반도체는 아직 매수 타점은 아니에요. 대신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매수 자리 아니에요. 매수 안 할 거예요. 얘는 네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네틱스 얘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얘도 사실 얘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원, 투, 쓰리 거래량 적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참고로 지니틱스는 지금 제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매수한 사람 있습니다. 이때 탈출했어요. 이때 탈출했습니다. 조금 먹으면서 이때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잠자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아직 아쉽긴 해요.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금 주식이 올라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 올라가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지금 여기서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봅니다. 얘도 아직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역시 열심히 추적 관찰 열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유유제야. 유유제는 봅시다. 얘는 매매 안 할 거예요. 매매 안 할 거고요. 왜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 차트 입은 종목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니어스 하이노익이 진짜 가장 이뻤어요. 근데 갔어.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 얘도 이제 최근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보시면 여기 전고점을 뚫고 여기까지 못 갔죠? 여기 전고점을 뚫고 지금 조정을 주는 셈입니다. 아직 얘도 거래량이 좀 덜 터지긴 했어요. 덜 터지고 이제 막 들어오고 있긴 한데 얘는 사실 그 뭐랄까 애가 그 가상 그 메타버스 토지 매매 관련주였나? 하여튼 메타버스 내에서 메타버스 내에서도 부동산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묶여서 가게 했는데 너무 억지스러워요. 눈에 보이는 기술도 아니고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 매매. 네, 그래서 요거는 패스 겁니다. 정비율이긴 한데 별로.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얘는 이때 좀 창문을 좀 확실하게 열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정비율을 이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얘도 8,200원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얘도 일단은 그냥 공부로만 보시고요. 네. 사실 저는 얘 여기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하고 음, 그 다음에 셀바세스 케어. 셀바세스 케어 여기까지 보는 거. 3,300원까지 보는 거. 근데 얘도 아직 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쁜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굳이 이럴 때 굳이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지금 드림 시큐리티나 이런 거 좀 좀 올라올 쪽이 좀 발해야 되고 그나마 가장 나은 게 브리지텍. 그나마 가장 나은 게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이 1년 이상 되지 않았다. 7개월,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변수가 좀 있다. 그리고 ELP 맞다 이걸 설명 안 했구나. ELP 얘도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얘도 지금 1년 가까이 보시죠.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박스권 형성해 왔습니다. 근데 아까 지니언스 하이로닉은 12월부터 시작했는데 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있죠. 그리고 여기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5일선이 지금 5일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를 내기 직전이고요. ELP를 우리 매수했었죠. 매매했었잖아요. 종가고가에 매도하라고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잠깐 여기 이렇게 됐구나. 61선에 121선 아주 미세하게 올라와 졌네요. 그럼 이거 조금 달라지는데? 왜냐면은 61선이 121선이 데드 크로스를 냈으면 조금 고민인데, 최대한 크게 봅시다. 아주 미세하게 61선, 121선, 121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자리가 저점으로 봐도 나쁘지 않거든요. 요 ELP. 브리지텍보다는 ELP를 좀 더 자세히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LP는 반도체 관련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됩니다. 사실 이렇게 쭉
빼준 거는 땡큐죠. 예. 매수기를 준 거죠. 여기를 타점을 잡고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그리고 주식이 조금 뭐랄까요? 의지가 있어요. 나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예. 근데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무너지면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얘는 사실 그 의지를 어디서도 보여주긴 했냐면 이때도 보여줬어요. 20에서 맞고 올라와 주죠. 그 다음날 바로 빠지죠. 예,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근데 장세가 좋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ELP를 먼저 매수하고 그 다음에 하이로닉을 매수를 했죠. 예, 왜냐면은 그 ELP에서 하이로닉으로 ELP 매도하고 물론 그때 종가고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60일선과 120일선의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거의 차이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 위에는 주식이 볼 게 없다. 즉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함부로 저점 판단하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SP 시스템 봅시다. SP 시스템은 정말 차트가 굉장히 이뻤던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7월 달에 이때 매수를 줬을 겁니다. 매수하신 부분은. 왜냐? 이때부터 계속 세력이 들어왔는데 코점은 높아가는데 거래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얘는 무조건 매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얘가 1, 2, 3 이렇게 해두고 얘가 갑자기 잠자기를 들어갑니다. 한 40% 마이너스. 와, 40% 마이너스. 눈앞이 깜깜하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러는데 막 이때 막 거래량이 들어와요. 심지어 이때 한 여기까지 왔다 갔어. 순전할 걸. 그냥 이때 팔 걸. 마이너스 한 10%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다. 이렇게 그 올라와 줄 때 손절을 하더라도 5% 죄송합니다. 그래도 5% 이내에서 손절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걸로 다음 거를 먹어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지. 10% 이런 식으로 손절을 쳐버렸다면요, 계좌가 녹아요. 예. 5% 사실 3%에서 5%이 정도 내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막 요 정도는 한 10%도 손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물렸을 때. 예. 손절 타이밍 앞에서 놓쳤을 때 사실 얘도 손절 타이밍은 사실 이때 매수를 했으니까 손절 타이밍은 요 20에서 요 무너질 때 있죠. 이때 매도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지 않았죠. 왜냐? 그 전에 장세가 너무 워낙 좋았었고 그리고 얘 뭐 올라와 주겠지. 근데 뭐 속절 없죠. 장세 앞에서는 속절 없죠. 거래량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급하게 탁탁탁탁 매집해가지고 바로 올려버리죠. 따상을 가버리죠. 순식간에 7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몇 퍼센트. 예. 사실, 그래서 요게 오늘 7월달에 매셨다가 탈출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5, 6개월 물려 있어도, 5, 6개월 물려 있어도 탈출하는 거,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 하루 이틀이면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주식이고요. 예. 나머지도 어쨌든 요 SP 시스템처럼 앞에서 차트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준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즉 세력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테마와 재료에 엮여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조금 조금 천천히 마음 편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좀 견뎌야죠 뭐.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완전 차트가 무너진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다시 급하게 매집을 해서라도 좀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건데 아까 설명하려다 말았지만 사실 유일하게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물론 얘가 무상증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력들이 다 못 판 건 확실해요. 얘는 고점 안 나왔어요. 얘는 세력이 못 판 게 확실한데 이때 다시 또 다시 가나 보다 했는데 여기서 못 가고 내려왔는데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얘는 여기서 한 번쯤 여기 쳐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어, 어제도 수익은 냈지만 수익은 냈지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장이다. 조심해야 되는 장이고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번 달에 수익을 조금 다들 내셨으니까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 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40분에 얘기했네. 말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가지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에 대한 좀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조만간 초보 강의 빨리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좀 다른 것도 같이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강의 올리면서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해서 좀,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주식을 확인하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제가 그 내년 1월, 2월 달은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만들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려서요.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 오전에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내일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를 드려도 굳이 무리하게 매수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업은 다 필요 없고요. 아까 하이로닉 1, 2, 3, 하이로닉이 아니라 브리지텍 설명하면서 타점 잡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테마 3개 기억하실 거. 반도체, 피부 미용기기, 사이버 보안. 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